네, 안녕하십니까. 김증원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시장이 정말 다이내믹하게 올라가는 게 대한민국의 흐름 같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한미약품이 네. 정말 다이내믹한 흐름 보이면서 정말 아쉬운 그런 부분. 그리고 어저께 코스피랑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합하면 100종목이 나옵니다. 네네. 솔직히 저는 세부자 낮춤 100종목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네네. 보면요, 어저께 91개 종목이 빠졌고요. 네네. 10% 이상 빠진 제약 바이오가 15개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황당한 것들을 많이 당한 애들이 많은데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한미약품은 좀 반등하는 듯하더니 한미약품 또 밀려 나가니까 분위기를 약간 싸하게 네. 좀 바뀌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이 시장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요. 2.6% 오늘 주가 떨어지고 있고요. 우선주도 1.97%.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차는 이제 오늘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2%. 15만 원대 회복하는 시도가 이어지는 것이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그 외국인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그 매도 코스피에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코스닥은 외국인 사고 있거든요. 네네. 외국인 또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투신이 네. 코스닥에 대한 매도에 대한 주역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기금도 그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 금액은 16억 정도로 크진 않네요 아직요. 네,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은 코스닥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적극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 줄이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스타일 로테이션 네. 이런 정도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잠정 그 장중에 이제 그 매도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외국인이 이제 매수하는 종목군은 현대차, 신한지주, LG 생활건강, 네. LG 생활건강은 실적이 일단 보여줬고요. 네. 호텔신라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매도하는 쪽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500억이 넘는 그런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500억, 네이버가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발표가 됐죠. 300억 정도 가까이 매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 140억, LG전자, LG디스플레이, 네. 기아차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매매를 보게 되면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의 그 매매를 한번 볼 텐데요. 기관 네. 잠시만요. 네. 지금 그 기관의 매매를 보게 되면은 네.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포스코, KB금융.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보통 현대차, 기아차까지 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섹터에 대한 매수에 대한 쪽을 네. 집중하고 있고요. 반면에 네. 지금 매도하는 쪽은 네이버, SK하이닉스, 한미약품 어제에 네. 이어서 오늘도 어제 한미약품은 770억 네. 매도,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를 330억 매도하면서 이제 1,100억 가까운 금액을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매도를 했는데 네. 지금 오늘도 역시 42억, 18억 각각 이제 매도에 대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매도 진행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동안 소시오라든가 그 밑에 그 정도가 지금 그 IT 그 바이오 업종에서 매도가 되고 있고요. 다른 바이오는 그렇게 매도가 크진 않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오 업종은 그 의미 있는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이 두 종목이 밀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변동성이 하락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장이 상당히 신뢰감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삼성전자 오늘 빠지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있어요. 네네. 외국인이 뭐 사는 것도 있지만 파는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인 게 제가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다 주워들은 업계 얘기를 전해드리는데요. 극히 실망스러웠죠. 자사주 매입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났어요. 네, 자사주 매입 없고. 중간 배당 통 크게 100% 늘려놨어요. 네, 100%. 100% 늘려놨습니다. 1,000원. 1,000원이나 주는 거죠. 네네. 얘 떠먹어라. 1,000원인데요. 네. 1,000원이 많을 수는 있지만, 현대차랑 똑같은 규모? 네네. 이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니잖아요. 네네. 심지어 매일경제에서도 그저께 보면은요, 5,000원에서 10,000원 얘기했거든요. 그것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완전히 거기에 보면 물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인지 모르겠지만, 주주친화에 대한 생각이 많이 서로 다 다르구나.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 1,000원부터 나오면서, 대한민국 언론 오늘 100% 늘렸다는 얘기를 타이틀 잡습니다. 100%? 네. 정말 기레기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보면. 기레기. 100%나 늘렸다? 나 어떻게 그런 얘기를 물론 100% 늘려놨죠.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 아니죠. 네. 100% 받나고 23만원, 123만원짜리 1년 동안 6개월 만에 수고했습니다. 하고 나서 1,000원 준다는데, 고맙습니다, 형님 할 사람이 누구나 있겠어요. 네?
그죠? 고마워해야지. 아, 그러니까 100%나 늘려줬는데. 그러니까 100% 늘려줬는데 하여튼 그거 약간 실망스럽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앞서 수급 얘기해 드렸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좀 사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좀 어느 정도 좀 매도하고 있고요. 연기금은 약간 어저께까지도 열심히 샀는데요. 물론 얘기했지만 수치는 크지 않아요. 네. 수치는 크지 않아죠. 오늘 좀 매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의 어떤 뭐랄까 특징적인 점 이 정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가 좀 회복하는 것들의 좀 특징적인 것들 주식 좀 오늘 좀 올라가는 것들을 좀 봐주세요. 뭐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세요?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들에서 눈에 띄는 거는 뭐 여전히 현대차, 기아차 네. 이쪽 섹터가 좀 눈에 띄고 있고요.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빛난 거죠. 그리고 오늘 1,000원이랑 똑같은 1,000원을 주니까 오늘도 보게 되면 핀테크 관련주들 그다음에 여전히 좀 그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핀테크, 인터넷 은행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쪽이 여전히 긍정적이겠다라고 했고 업종별로 놓고 보게 되면은 거래소에서는 증권하고 지금 이제 어제 FOMC 끝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은행하고 지금 보험주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여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을 이제 포석을 두는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자산 배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지금 한미약품 오늘 이제 관건은 그거거든요. 한미약품의 낙폭을 얼마나 줄일 거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보게 되면은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4% 정도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증거서 지점을 이제 오늘 아침에 잠깐 돌았거든요. 잠깐 돌았더니 어제 이제 한미약품 쪽에서 반대 매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고점 대비 26%까지였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60만 원이었던 오늘까지 하면 30% 넘는 까지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 정확하게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그 시장에 대한 그 하락에 대한 쪽이 얼마인가요? 지금 보게 되면은 30% 넘었죠. 30%가 넘었나요? 어저께가 26%.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알고 다니는 남자.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33% 빠졌네요. 고점 대비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33%가 빠졌기 때문에 반대 매도가 뭐 나왔다. 이런 얘기가 좀 일부 좀 돌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뭐 나름대로 오전장보다는 좀 안정을 되찾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늘 똑같은 게 뭐냐면은 아침에 기대감을 갖고 살짝 올라왔다가 투매가 나와요. 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낙폭을 줄이고 이게 이제 또 오후장에 가서 이제 밀리느냐 밀리지 않느냐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이제 중국 시장이 오늘 또 이제 어떻게 반등을 해줄 거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승원 대표나 저나, 이승윤 교수나 저나, 피곤하잖아, 어저께. 강의를 어저께 피곤하지. 저희가 어저께 4시부터 또 저녁 8시까지 계속 녹화를 했거든요. 계속 녹화하고. 이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녁 방송까지 했어요, 1시까지. 자기는 새벽 방송 없는데 저는 새벽 방송 하잖아요. 하마터면 술 먹을 뻔했어요, 어저께 그리고. 그럼 죽지. 어제 죽을 것 같아서 안 먹었어, 진짜. 근데 왜 그런 얘기 드리냐면요. 저나 이학년 교수나 이승윤 교수나 특징이 있어요. 받아먹길 잘해요. 받아먹고, 그러고 서로 디스했을 다음에 그 다음에 띄워먹는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성훈 교수가 이제 저를 이제 판단하는 분 있잖아요. 이성훈 교수가 처음에 좋아하는데 제가 딱 표정부터 디스한다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디스하다가 제가 의견을 바꾸면 그다음 약간 밀리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있어. 그게 또 그게 나스미 되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받아먹는 게 있어요. 뭡니까? 저는 여기 아실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저는 듣보잡이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내가 안 나온다니까 이승훈 교수 옆에 있다가 또 다른 분 있다가 그거 영어로 쓰셔야 돼? 했던 거 있죠? 나이스 평가 정보? 영어로 쓰는 나이스 평가 정보. 저는 여기에 꽂혀 있거든요, 요즘요. 아니, 이거가 나이스 평가 정보 제가. 내가 처음에 썰렁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코드번호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4월 달에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3월 달에. 그때는 제가 들어온 적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한 달 전에 얘기했을 때 제가 안 나온다 그랬더니 영어로 쓰세요 형님 그랬죠. 그 나이스 평가 정보 이름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나이스 정보통신도 기계 있잖아요. 나이스 정보통신은 벤. 알아. 그 벤인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영어로 쓰는 거가 나이스 평가 정보고요. 그 신용 정보 좋아하는 거. 벤사의 나이스 정보통신은 이게 재밌어. 여기는 한글로 쓰지만 매장에 가서 무슨 커피숍이나 치킨집 이런 데에서는 영어로 써 있다고 또 나이스 정보통신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요새 나이스 평가 정보에 꽂혀 있어요. 그 이성훈 교수가 얘기하고 그때 또 저기 누구야? 김정은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신용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 꽂혔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잘한 것 같고요. 이게 아직도 제가 감이 안 오는 주식이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 주식은 어저께도 누구지? 7천 전문가인가? 어저께도 얘기하신 것 같고
이성 교수도 여론했고 김성훈 과장도 얘기했고 사실 저희 방송 같이 하는 한국투자분도 있는데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100%인가 모르겠는데 아직도 감이 안 나오는데 오늘 맨날 듣다 까먹었는데 코나이. 아, 코나이. 코나이 좋죠. 이거 엄청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거 코나페이 네. 출시했다고 해서 어떻게 코나페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그 코나페이도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페이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이게 그 아이스 칩 카드 있죠. 아이스 카드 그거 하는 거라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나이를 한국투자에 3월 인터넷 쪽으로 또 이제 분류가 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나이 하여튼 저는 잘 모르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고 하여튼 영어로 쓰는 나이스 평가 정보. 네. 개인적으로 좀 관심 많은데 오늘 좀 모르네요. 그래서 갑자기 유비벨록스, 코나이 뭐 다 이쪽이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딴 건 몰라. 네. 딴 건 모르고 하여튼 영어로 쓰는 나이스. 뭔가 나이스 하잖아. 나이스. 사장님 나이스. 4월 달에 내가 말을 안 했지? 4월 달에요? 듣고 말았네 그냥. 듣고 그냥 맞아쳤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듣보라고 단칼에 그냥 내리쳤지. 목을 쳤지. 목 쳤지. 안 나온다 그랬잖아 내가. 나이스 평가 정보부터 가지고 개작두를 대령하라 이랬잖아. 안 나온다 그랬잖아 내가. 그랬더니 네. 영어로 쓰세요 형님. 네. 바로 그 주식. 네. 아 재밌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사실 이렇게 웃고 떠드는 상황은 아닌데. 네. 손님 오셨으니까. 네. 손님 얘기하죠. 네, 마켓 이슈 전략인데 우리가 방송을 좀 진중하게 잘해야겠습니다. 지금 방송국은 부조로 스튜디오가 있고요. 안에 있는 부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컨트롤 타워인데요. 컨트롤 타워에 저의 목줄을 갖고 있는 높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높은 분이 오셨네. 나가셨대 지금. 아이맥스가 빠졌나? 아이맥스 어떻게 됐나? 아이맥스 주가 한번 봐봐요. 아이맥스. 그때 한 15% 올랐었어. 네네. 그 다음에 밀렸을지 모르죠. 네. 주가는 항상 고점을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떨어진 거는 who cares. 네. 오늘의 주인공 소개 좀 해주세요, 교수님. 자, 진중하게 지금 시장의 이슈를 살펴봐 주시는 네. 자 유호성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호성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대로 얘기해주고 있어. 그러니까요. 손 대상을 떼야 돼. 교수님이니까 유호성 교수로 가야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유호성 교수 하니까 왠지 간첩 같아. 네. 간첩 유호성 이런 게 어울리잖아. 유호성이 옛날에 그런 역할 많이 했잖아요. 배우 그쵸? 유호성이. 그 영화도 나왔었죠. 네. 리철진인가 뭔가. 네, 간첩 리철진 이걸로 나와서. 그래요. 네. 요즘 그거 많이들 보대. 어떤 거요? 암살? 암살? 네. 많이 보더라고요. 네. 주가 오르나?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쇼박스. 그래요. 형님 안 나오시는 날 네.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네. 쇼박스 올라가서 오늘 쉬신다고. 말도 안 소리. 나 쇼박 그런 암살 같은 거 딱 안 봐. 충격 먹고 쉬신다고 내가. 충격 먹고. 그래도 방송을 하면서 네. 미리 언급해줬던 종목들이 이슈들이 좀 나중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줘갖고 네. 다행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오자마자 지자랑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진중하게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어떤 걸로 잡으셨어요? 네, 요즘에 스마트폰에 대한 이슈는 네.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 그래요. 안에서도 네. 기대감이 좀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보급형 스마트폰인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분기 LG전자의 그 스마트폰 판매량 보게 되면은 난리가 한번 났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에 영업 그 BEP를 살짝 넘기는 수준으로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네. 사실은 전 세계 스마트폰 중저가 시장만 보게 되면은 중저가를 포함을 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보게 되면 2분기에 1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1%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뭐 향후 성장 가능성은 존재는 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전 같은 경우 하이엔드급의 스마트폰이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11% 성장은 중저가 스마트폰 특히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쪽에 혹은 아시아 쪽의 성장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요, 단통법에 대한 얘기. 예전에는 중저가 하면 안 좋다. 뭐 성능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은 최근에 들어보게 되면은 작년급의 하이엔드급과 버금가는 스펙을 가진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쓸만한데라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단톡법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요.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올해 중저가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신제품 출시는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네. 좀 독특한 점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중저가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그냥 하나 나와서 세 군데 통신사겠죠. 뭐 대표적인 통신사 SKT라든가 KT, LG, U+에 뿌리는 게 아니라요. 네. 한 통신사와 단일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A 뭐 9이 나왔다. 네. 그러면 뭐 이거는 SK만, 그 다음에 11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KT에만 이런 네. 식으로 네. 판매량을 좀 가져가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그 폴더형 스마트폰 많이 보시나요? 요즘 은근히 많이들 쓰더라고요. 은근히 많이 네, 쓰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하면 그냥 네. 일반 바 형태로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좀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 향수가 있고 폴더에 카카오톡은 하고 그러니까 싶다. 카카오톡폰이라고 해서 카카오톡폰이 하나 그래서 어디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예. LG도 나왔고 지금 삼성도 그래요? 출시가 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급보다 보급형의 공시지원금을 더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공짜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공짜폰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단톡법 전에 저가폰입니다. 뭐 그전에는 뭐 지원금을 계속 주다 보니까 뭐 하이엔드급을 많이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전에 40% 중저가 40%가 지금은 좀 늘어나는 모습, 특히 저가폰 같은 경우 2배에 달하는 수치가 늘어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역시 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스펙도 역시 뭐 하이엔드급과 버금가는 그런 스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쓸만하다라는 인식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중저가 라인업을 좀 확인해 보시게 되면 사실은 갤럭시 그랜드맥스가 대박을 좀 쳤어요. 대박을 치면서 갤럭시 A6, 그 다음에 A8, 그 다음날 바로 J5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뭐 LG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겠지만 G볼트라든가 마그나, 그 다음에 밴드플레이 이 정도는 지금 나와 있고요. LG 벨로2가 지금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니까 세 개의 통신사에서 다 겹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의 말씀을 해드렸던 특정 그 통신사에만 보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사실 갤럭시 A8 같은 경우는 작년 노트 4와 같은 그런 스펙을 좀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에 폰들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에도 역시 중저가 라인업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저가 단독폰 같은 경우 총 9개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스마트워치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뭐, T 키즈폰 준2, 인포마크, 중소형,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라든가 LG 펜텍에서만 그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워치가 역시 통신기기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중소형 업체들도 역시 중저가 스마트폰에 참여를 한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출고가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싼 것보다는 아이들 같은 경우 비싼 거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뭐 5살, 6살 혹은 잠시만요. 교수님. 네. 애기 없으시죠? 네. 애기 없죠? 없죠. 결혼도 안 했으니 애가 있을 순 없지. 그렇죠. 애는 있을 수 있지, 결혼을 안 해도.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잖아. 네. 애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5살, 6살이라고 싸구려 사주면 안 되는데? 싸구려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요즘에 중저가 스마트폰 하면 네. 스펙이 웬만큼 작년 모델에 준하는 스펙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지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싸구려라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도 한 30-40만 원대면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갤럭시 S6 미니가 또 출시가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인치가 좀 작은 건데 네. 지금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출고가를 인하를 하게 되는 거죠. 인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갤럭시 S6 미니가 출시가 되면서 출고가 인하하는 부분에는 삼성페이에 대한 전략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애플 아이폰 6C 보급형 스마트폰인데 이거는 지금 출시를 안 하겠다. 네. 왜냐하면 갤럭시 아이폰 6가 너무 잘 팔리기 때문에 굳이 네. 뭐 6C를 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하반기에 가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해드렸던 폴더입니다. 폴더에 대한 얘기, 젠틀이라는 LG전자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폴더가 나왔죠. 사실 갤럭시 폴더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서 두 번째라고 보면 돼요. 아, 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놨는데 망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너무 비쌌어요. 네. 60만 원대에 가까운 가격이다 보니까. 와인폰? 폴더 스마트폰이. 네, 폴더 스마트폰. 폴더 스마트폰. 근데 이번에는 좀 완전히 눈탱이 맞으려고 한 거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밖에 안 쓰니까. 그렇죠. 눈탱이 맞아라 이러면서 만든 거지. 그러지. 양론 돌아다니면서 눈탱이 치려고. 눈탱이 치려고. 이번에 나온 건 세컨드 폰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싸요? 이번 거는? 네. 가격이 좀 싼가? 메인 폰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받는 전화라든가 그런 폰으로 세컨드 폰이라고 하죠. 왜 또 따로 만들어? 그거 여기 KT에서 서비스 시작했잖아요. 네, 그거 KT에서 카카오톡 2개. 네, 이거 번호 2개 받는 거. 번호도 만대로 자기가 받고 하는 거. 그냥 듀얼 심 카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그것도 없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카카오톡은 된다라는 거. 네. 네. 요즘에는 그 데이터로 요금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가장 좀 저렴하게 좀 보면은 네. 뭐 카카오톡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크게 뭐 비싼 가격으로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갤럭시 폴더가 네. 지금 나올 거고요. 요금제 같은 경우는 공시 지원금 네. 7월 28일 기준으로서 제가 다 분류를 했는데 네. 없는 부분이 있죠. LG G볼트 같은 경우는 SKT 지원금만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밴드플레이 같은 경우 SKT 지원금만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은 G볼트라든가 밴드플레이는요 네. SKT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LG 플러스라든가 KT. 딴 데서는 안 되고요. 네, 딴 데서는 네. 안 된다라는 거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뭐 지원을 해주는 건 역시 KT 쪽에 공격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에는 조금 하이엔드급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LG G4 이 망한 폰 같은 경우는 좀 살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좀 많이 공시 지원금을 좀 주는 경향이 있었고 네. 그 외에 중저가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급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돈을 좀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네. 거기에 또 지점에서 역시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돈을 받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요금제 8만 원 기준으로서 좀 적어놓은 건데 네. 어떻게 됐든 중저가 스마트폰의 공시 지원금이 네. 일반 하이엔드급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적지 않다. 오히려 많은 것도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2분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하이엔드급을 하반기 쪽에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보통 성수기에서 비수기 쪽으로 넘어가는 네. 특히 비수기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사실 하이엔드급이 안 되면은 LG라든가 삼성전자에 돈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점유율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향후 IoT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일단은 좀 저렴하더라도 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예.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도 나오지 않나. 근데 나중에 IoT가 돼봐야지만 뭐 네. 중저가 스마트폰이 얼마나 또 역할을 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급형 스마트폰 그전에는 안 팔렸지만 지금은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네, 바로 보시죠. 네. 네. 제목을 그렇게 줬어요. 수익률 가뭄에 수익 구름이 몰려온다. 구름? 네. 구름? 네. 그건 뭔 얘기예요? 얼마 전에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아, 클라우드? 네. 네. 9월 달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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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전에 그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은 네. 사실은 이슈가 많이 없어갖고 기사가 먼저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기사가 나왔던 이슈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네. 아마존에서 이제 이 클라우드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좀 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클라우드 쪽으로만 보면은 한 85% 정도 성장을 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소비자 쪽으로 하면 20%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됐든 아마존의 클라우드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폭발적인 성장, 향후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핀테크라든가 네. 빅데이터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전에 클라우드 산업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갖고요.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대한 시총부터 시작을 해서 클라우드 발전법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산업에서 전 세계 경쟁 업체, 그리고 요즘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역시 클라우드 쪽, 특히 아마존을 따라가고 있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좀 먼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네. 네이버 쪽에서 엔드라이브, 네. 그 다음에 드랍박스, 다음에서는 뭐 이제 이 클라우드 쪽을 좀 접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수익성이 나올 만한 어떤 이슈가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개인적인 1대1 소비보다는 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수익성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순차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의 시총, 그 다음에 월마트 시총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바닥에서 기다가 2007년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기존의 성장 산업으로서 안정기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옆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AWS 이 매출이 뭐냐면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클라우드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클라우드 산업 쪽에서 80%가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은 408%가 늘어났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전 같은 경우는 아마존 하면은 역시 물건을 파는 그런 회사로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전체 영업이익에서 지금 클라우드 산업이 계속 매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은 AWS라고 얘기가 나오죠. AWS인데 작년에 1,005달러죠. 1,005달러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2분기 기준으로 1,824달러입니다. 그러면 80%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80%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매출이 지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 보게 되면 일반적인 이제 소매 판매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10,000달러에서 13,700, 그러면은 사실은 한 20%? 그러니까요. 20% 정도밖에, 20-30% 정도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클라우드 산업하면은 대부분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폰 용량이 작다. 그거를 이제 애플 쪽에서는 돈 주고 니네 매달 써라. 그쪽에 용량을 써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공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하나의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기기에서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저장해놨던 혹은 내가 문서 작성을 했던 부분을 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TM기 같은 경우도 역시 클라우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항공기 열차의 실시간 자석 예약 시스템 역시 클라우드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해드렸듯이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핀테크 쪽으로 가는 그런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서 향후 성장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산업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국내 쪽에서 일반 기관, 그 다음에 정부기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우선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은 사실은 문제가 제일 되는 게 보안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안에 대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줄지에 대한 네.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근거 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 네. 9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그런 내용을 네. 올려놓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클라우드인 컴퓨터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매년 한 20% 정도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성장성이 그만큼 있고 이 근간을 가지고 IoT라든가 빅데이터 쪽으로 보게 되면 클라우드는 네. 성장이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옆에는 뭐 말씀을 해드렸던 전통적인 IT 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올려놓은 거고요. 네. 경쟁 업체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아마존 1입니다. 지금 아마존이 1이고, 뭐 지금 IBM이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계속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역시 알리바바가 아마존과 비슷한 네. 매출 양상을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된 우리나라 회사들은 어디가 있어요? 네. 요즘 뭐 더존이 그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더존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그거 네. 100%짜리 아니야?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네. 통신사는 대부분 클라우드 쪽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K CNC도 역시 동일하게 네. 클라우드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되기 위해서는 보안주 역시 네. 기대감을 계속 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뭐 바로 그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우기술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도 역시 관련주로서의 역할을 한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엔드라이브 역할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됐고, 다음 카카오는 이제 뭐 일단 뺐습니다. 네. 뺀 이유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클라우드를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빼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주 굉장히 좀 많아요. 네. 많은데 일단은 기업적으로 납품하는 예.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시는 게 예.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교수도 여기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 아는 게 많잖아요. 네. 코멘트 좀 해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손대상 유호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네, 네. 지금 이제 그 보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클라우드 쪽 같은 경우는 가장 보안의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물론 문서 보안도 중요하겠지만, 네. 무슨 보안? 문서 보안도 중요하겠지만, 네, 네. 그보다 더 아예 이제 그거 자체를 DB를 보안을 만들어야 되죠. 네. 국내에서 DB 보안을 하는 데가 K사인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보안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보안과 관련돼서 K사인, 그리고 이제 문서 보안 관련돼서 파수닷컴 뭐 이런 쪽, 파수도 100%인가? 파수닷컴 100% 아니에요. 네, 파수닷컴 뭐 이런 쪽들에 대한 쪽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나 파수닷컴 한번 만나려고. 만날 일이 생길 것 같아.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파수닷컴 좀 요즘에 좀 많이 들어왔네. 근데 이제 주가 재미없어요. 네네.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쪽에 대한 쪽들이 가장 그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화면에서 숟가락 좀 얹으면은요. 제 화면만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종현아 PD님. 이게 Salesforce.co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CRM 하는 회사인데요. 네. 기업 각종 재무 DB, 재무 정보하는 건데요. 이거가 대표적인 미국에서 소위 클라우드 컴퓨팅에 네. 관련 항상 얘기 나오는 것 때문에 이거가 요즘 계속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는 뭐 더존비존이 있으니까. 그런데 약간 그 네. 개념보다 약간 더 큰 회사예요. 네. 약간 그것도 더존비존 맞죠?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전 주목하는 시장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클라우드가 저는 뭔지는 어떤 주식일지는 특히 한국에 있는 주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큰 이슈예요. 요즘 이제 빅데이터랑 클라우드가 2년 만에 다시 미국에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핀테크와 더불어서. 제가 네. 지난번에 미국 출장 갔다서 핀테크 엄청 얘기했잖아요. 네네. 완전 관심, 바이오는 밥을 얘기하고 핀테크 난리 나 있다 그랬잖아요. 좀 올라가잖아요, 그런 주식들이요. 네네. 근데 제가 종목은 모르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는 거가 크롬북입니다.
네, 크롬북을 보면 우리나라에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크롬북은 왜 안 쓰냐면 OS 자체가 크롬 OS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은 뭐 $200부터 해서 웬만한 거 여러분 뭐 학생들 쓰는 건 $200거든요. $200인데 물론 비싼 건 $400, 아주 비싼 거면 $1000짜리도 있는데 보통 200불에서 300불이거든요. 크롬북이란 거 기종 자체가요. 삼성 것도 250불이면 사요. 크롬북이란 거. 근데 크롬북이란 거는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그 하드 이런 거가 되게 작아요. 네, 그러면 32기가, 뭐 64기가, 128기가 이 정도고 SD 카드 꽂고 거기다 자초로 올리는 거거든요. 네네. 구글의 드라이브를 쓰라는 거 같고요. 한때 세일을 할 때 보면 1테라 주고 막 그러잖아요. 세일할 때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직장인에 쓰는 게 다 그게 다 액티브 X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냐 그거 있으면 주식 거래가 안 되죠. 쉽게 얘기하면요. 네. 주식 거래 안 되죠. 은행 거래 안 되죠. 그리고 저게 안 되잖아요. 쇼핑이 안 되잖아요. 네? 결제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기존의 시스템을 보면. 근데 이제 윈도우에 이번에 10 바꾸면서 물론 윈도우 익스플로러 11을 깔면 된다 하지만 액티브엑스가 잘 안 되고요. 크롬은 이제 완전히 지금 그 액티브엑스 되는 거 변형적으로 쓰는 것도 막아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액티브엑스만 해결되면 이제 다 안 쓰게 정말 나라님 말씀대로 해갖고 나라 대통령부터 윗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크롬 액티브엑스를 안 쓰게 되면 이게 크롬북 시장이 엄청 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쓸 가능성이 커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요즘 노트 쓰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아이패드 주거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때가 애분에다 노트북을 갖고 와서 노트북 갖고 와서 필기하거든요. 애들이 대부분이요. 없는 애들 크롬북 다 줘요. 무상으로. 그러면서 커지는 거예요. 지금요. 대학생도 웬만한 대학교는 다 무상으로 줘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게 클라우드 커지는 건데 우리나라도 액티브엑스만 해결되면 크롬북 많이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라도 살 거거든요. 왜 제가 무슨 1000불짜리 왜 사요? 그렇죠. 50만 원짜리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하드라는 거 없이 속도도 빠르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분이 쓰셨고 이성 교수 썼지만 보안이 핵심이죠. 네. 예, 근데 보안은 정말 믿을 만한 놈 가는 거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약간 딴 얘기 드리면 전 그 페이 있잖아요. 간편 결제가 무조건 엄청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장은 또 완전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2년 있으면 지갑도 없어지고 통장도 없어지잖아요. 네네. 종이 통장 없어진다잖아요. 2017년부터 여기 적응 못하시는 어르신 계시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제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비트코인을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요. 네. 근데 보시면 자기가 말하니까 내가 말한 말을 훅 까먹었네. 네, 까먹었는데 지금 보면 페이 있죠. 페이. 그렇죠. 페이 이거 지금 우후죽순이거든요. 우후죽순이고 지금 벌써 저거잖아요. 전 안 쓰지만 저는 야식을 안 하니까 배달통? 네네. 배달의 기수? 네. 수수료 빵이잖아요. 그렇죠. 수수료 안 받기로 했잖아요. 안 받는 곳 하나 아니, 있어요. 저기 네. 배달통인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네. 그 자기네 뭐 배달액이면 배달페이가 있어. 예를 들면 네. 그 수수료 안 받기로 했거든. 빵이야. 네네. 네? 그래서 완전 경쟁은 들어가는데 그래서 수백 개 이제 100개 막 들어가는 거죠. 저는 네이버가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있다고. 오늘 주가 안 좋잖아요. 네. 뭐 실적 이런 관심이 없어요. 뭐냐면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는요. 네네. 네이버는 대한민국의 검색 시장의 95%를 갖고 있는 놈이에요. 네. 뭐든지 80살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애들까지 뭐든지 물어보면 네이버로 확인하는 세상이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에 대한 가치는 지금 주가 80만 원이고 네. 100만 원에 대한 저도 100만 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그 가치는 모든 곳에서 90%의 점유율이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아주 간단한 논리거든요. 근데 어떤 새로운 사업하니까 90%가 안 된다? 어떤 사업하니까 또 딴 애가 있다? 지금 검색 시장에서 이수영 교수 여러 번 했다시피 지금 카카오톡 하다가 검색 막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카카오톡이 검색 늘어난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모바일 쪽에서는 온라인보다 모바일 쪽에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과거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네이버가요. 주가가 지금 100만 원이고 엄청 갈라 그러면요.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 페이 있죠. 엔페이라는 거. 시장 점유율 90% 가면 돼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저는 아주 복잡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주식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중국은 알리페이랑 템페이로 게임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페이팔로 이미 끝났어요. 나머지 이제 핸드폰 결제하는 거가 애플이냐 이거 하는 거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탁탁 결제하는 거는요. 페이팔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렇게 독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네이버 페이가 지금 90% 점유율을 갈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회의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가. 예. 상대적으로 다음은 카카오는 저는 그 카카오도 저 보수로 보지만 다음은 지금 없던 거에서 늘어나는 점유율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우가 다르죠. 근데 어떤 그런 거가 중요한데 하여튼 그게 왜 얘기하냐면 페이가 100개가 200개 구능하고 하는데 한 명이라도 보안 뚫려봐요. 보안 뚫리면 박살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보안에 관련된 한다는 게 아니라 보안된 관련된 회사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저께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 나라부터 나서 갖고 윗분들까지 나서서 마이크로소프트 10 업데이트 늦추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지금. 네. 내가 찾아봤어 어저께 궁금해서 구글링 해봤어. 키움증권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늦은 거예요. 네. 뒤처지고 있는 거야. 액티브엑스 때문에 그렇죠. 네, 뒤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SKCNC가 됐건 그런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네. 걔네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련된 회사들. 네. 그게 뭐 파수는 SDS, 뭐가 됐건 간에, SKCNC,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다우기술, 뭐가 됐건 간에, 네, 계속 돈 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목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따로 받네요. 수수료를 따로 받으면서 기존의 수수료 5%에서 9% 사이였는데, 요거를 이제 아예 없애겠다, 제로를 하겠다 하고 배달통하고 요기요는 그대로 바뀌었다. 외부 수수료 3.5%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월 사용료는 따로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이제 수수료는 안 받고 업주들 있잖아요. 업주한테 광고를 받겠다는 건데, 하여튼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이게 똑같이 간병결제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 얘네들한테 걸어놓던 업체들이 하도 짜증이 나니까 배달통이나 이런 거 직접 안 하고 하면은 현금을 직접 드립니다. 이런 그런 요즘에 그런 광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현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짜장면을 시키면 현금 줄게요. 우리가 현금으로 리턴해 드릴게요. 이게 워낙 많이 뜯어간다 그러더라. 한 20% 이상 뜯어간다 그러더라. 네. 그리고 참 그 회사 뭐라 그랬죠, 자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수영 교수가 얘기한 거도 말 나온 김에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빨리 바뀌는데 우리가 늦춰진 것도 많다 그랬잖아요. 네. 이수영 교수가 그 회사 뭐라 그랬어요? 딴 사람도 얘기하는데 그 텍스 리펀드. 텍스 리펀드 면세 사업자에서 네네. 그 관련된 회사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시스템 해주는 회사 뭐라 그래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네. 찾아보면 바로 나오죠. 네. 네. 그게 보면 그게 있어요. 그게 글로벌 텍스라는 그 전체 네트워크 있거든요. 하이셀. 네. 100% 아니야? 100%일 것 같은데. 100% 얘기하면 이런 건 또 100%지. 네. 가볍게 100%지 이런 거. 가볍게? 네. 작잖아요. 작으면 100%야 일단. 적자가 또 100억씩 났기 때문에 1분기에 22억 적자다. 이게 뭐예요? 아까 현금량 얘기하는 보면.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아갖고 백화점은 롯데나 이런 데 가면 롯데에서 매장에서 사더라도 얼마 정도 이상 되면 그 창구에 내려가면 이제 그 계산해 주는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보면 그게 우리나라도 있어요. 조그만 것도 다 그런 거 해주는 거 있고 그걸 받으면 면세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딴 데서 사시면 공항에 어느 나라나 공항에 가면 그걸 받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세금하고 난 거 환불해 주는 거 있는데 그게 복잡하니 바로 그냥 현장에서 해주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전산을 만들고 그런 회사라는 거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회사가요. 네. 근데 보면 일본에도 이번에 갔다 와서 깜짝 놀란 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면세점에서 살 일이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물건을 저한테 가지고 백화점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저 면세점에서 사는 거 아니면. 근데 보니까 바로 그냥 캐시를 주대. 20분 걸린다는 것도 아니었어. 예전에 한 1시간 걸렸는데 내가 얼마 전 뉴스 보고 그거 해내서 내가 사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바로 창구에서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일본은 8%니까 10만 8천 원을 세금을 내요. 아니 돈을 내요. 그럼 바로 옆에 놈이 8천 원 돌려줘. 그걸 되는 거야. 그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대박이죠, 대박. 일본은 바로 해주잖아요. 바로 네. 멀리 가지도 않아. 바로 옆자리. 네. 옆자리에서. 심지어는 같은 놈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도입을 해야죠, 우리도. 네. 도입하게 되면 아마 내수 유통이 엄청나게 살아날걸.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가 또 더 쓰지. 와갖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서 롯데백화점에서 직접 하고 앞에서 편의점 가서 사 먹었는데 그것도 텍스를 리턴 받고. 그건 아니고요. 안 되나? 일정 수준 가격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0불이나 이런 게 더 세계에서 100불 쓰면 되지. 100불 이상 쓰면 되지. 편의점에서 100불 쓰면 되지. 편의점에서 100불 뭐 물 쓰듯이 쓰면 되지. 그러시던지요. 그리고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물 100병 사도 소용이 없어요. 안 되나? 그리고 일상적인 물 같은 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거기까지.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 있으세요? 오늘 결론.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결론에 시간을 드립니다. 결론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떻게 됐든 제가 그 성장 산업이라든가 이슈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뭐 분명 중장기로 보게 되면은 주가들도 역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핵심 포인트를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게 여러 개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에 대한 경우는 보안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개인보다는 기업 쪽에 투자하는 기업 쪽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름 마감할 텐데요.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단답하는 사람.
어제 오늘 그저께 어제 오늘 걸쳐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 있고 주식 관련된 사람 있잖아요. 제일 짜증나는 애들 뭔지 아세요? LG전자? 아니요. 사람으로 보면. IR? 사람? 네? 사람? 특정 사람을 제가 특정하면. 특정 사람 하면 누가 짜증날까? 제 화면 봐주세요. 네. 유한타증권의 제약 담당 애널리스트. 6월 29일 날 네. 한미약품을 50만에서 56만 원 올려놨어요. 네. 7월 29일 날. 예? 바로 어저께 새벽이죠. 네. 어저께 새벽. 그러니까 그저께 나온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저께 새벽에 올렸어요. 바로 열심히 56만에서 58만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56만에서 58만 상향 제시했습니다.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짜증 날 뿐이죠. 7월 30일 오늘 새벽에 또 났어요. 네. 58만에서 52만으로. 다시 내렸어. 기술 수출 수익 배분에는 투명성 필요합니다. 내렸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SK증권 목표 주가는 20여일 만에 목표 주가 향했는데요. 얘는 걔는 별로 얘 앞에서는 뭐라 그럴 것도 없죠.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특정 주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증권사 직원 애널리스트들도 너무 안이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100% 회사가 잘못했다. 회사가 IR 활동을 안 하면서 소통을 안 한 거죠. 특히 이번에 하는 거가 네. 뭐 텍스에 대한 문제 냈다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걸 변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한미약품이 완전 실망했어요. 저는 한미약품 여태까지 저를 개인적으로 알았고 저희 고객이었어요. 제가 일할 때. 저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네. 근데 이걸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네. 특히 세금을 뭐 냈다? 네. 아, 이거 세금 내는 거 몰랐어요? 그럼 변명거리도 안 되는 용미한 거는 저는 지금 증권회사에서 너무나 실망감을 많이 2부에 그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삼성증권 네. 그 윤용로 사장이 네. 후광통 고객 계좌 제로로 만들어라. 하여튼 그거 되면 확인돼갖고 얘기하고 2부에 뵙겠습니다.